퇴직서를 내던 날 그는 오래된 회사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서류 가방이 가벼워진 대신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래도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이제는 나만의 장사를 할 수 있다고. 평생 남의 시간표에 맞춰 살았으니 남은 인생만큼은 내가 정하겠다고. 그렇게 50대에 시작한 분식집은 그의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안전망처럼 보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냄새와 분주한 손놀림 속에서 하루를 보내면 적어도 굶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주변에서도 분식은 실패가 적다며 격려했다. 아이들부터 직장인까지 누구나 찾는 음식이고 조리도 어렵지 않다는 말이 그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문을 열고 몇 달이 지나자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이 선택이 생각보다 훨씬 잔인하다는 사실을.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가게 문을 열었다. 전날 팔리지 않은 재료를 정리하고 새벽 시장에서 다시 장을 봤다. 떡과 어묵과 양배추를 손질하다 보면 손끝이 얼얼해졌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조여왔다. 오늘은 손님이 얼마나 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비가 오면 장사가 안 됐고 근처에 새 가게가 생기면 매출이 바로 줄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했지만 계산기를 두드리면 남는 게 없었다. 임대료와 재료비를 내고 나면 통장에 남은 돈은 생각보다 적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처음이니까 그렇다고 조금만 버티면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그 버팀의 대가는 몸과 마음으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경기도 외곽에서 분식집을 연 한 남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더 깊어진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다 명예퇴직을 했다.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를 얻고 아내와 함께 떡볶이와 김밥을 팔기 시작했다. 처음 몇 달은 동네 단골이 생기며 희망이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문제는 하나씩 드러났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주문이 몰렸고 그 외 시간에는 손님이 끊겼다. 아내는 하루 종일 서 있는 생활에 무릎 통증을 호소했고 그는 밤마다 손목이 저려 잠을 설쳤다. 매출은 꾸준해 보였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월말에 남는 돈은 예전 월급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는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다. 회사에서는 몸이 힘들어도 퇴근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끝이 없다고. 쉬는 날 없이 이어지는 노동 앞에서 노후의 평온은 점점 멀어졌다. 서울 변두리에서 분식집을 차린 또 다른 여성의 사연은 더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준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열었다. 아이들이 다 컸고 더 이상 큰 돈이 필요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루 벌어 하루 쓰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원재료 가격은 계속 올랐고 손님들은 가격 인상에 민감했다. 떡볶이 몇백 원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하루 매출이 조금 줄어드는 날이면 바로 불안이 찾아왔다. 혹시 다음 달 임대료를 못 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남편은 가게 문을 닫자고 했지만 그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다는 생각이 발목을 잡았다. 그러다 어느 날 주방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고 며칠간 가게를 쉬어야 했다. 그 짧은 휴업이 얼마나 큰 타격인지 통장을 보며 실감했다. 몸이 멈추면 수입도 함께 멈춘다는 사실이 그제야 뼈에 사무쳤다. 분식집은 작고 소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끊임없는 선택과 부담이 쌓인다. 오늘 팔 떡볶이 양을 얼마나 준비할지 결정하는 순간부터 남는 재료를 버릴지 내일로 넘길지 고민해야 한다. 하루 매출에 기분이 오르내리고 손님 한 명의 표정에 마음이 흔들린다. 젊을 때라면 버틸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몸은 회복이 느리고 작은 무리에도 금세 신호를 보낸다. 서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허리와 무릎은 무겁게 내려앉고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한다. 그럼에도 다음 날이면 다시 가게 문을 열어야 한다. 쉬면 손해라는 생각이 마음을 재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을 했다. 이게 정말 은퇴 후의 삶인가? 여유를 찾고 싶어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바쁘고 더 불안해졌다는 사실이 씁쓸했다. 회사에서는 적어도 월급이라는 확실한 보상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잘 되면 내 덕분이고 안 되면 전부 내 책임이었다. 그 무게가 하루하루를 짓눌렀다. 분식집은 그의 노후를 구해주지 않았다. 대신 삶의 가장 약한 부분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야기 속의 두 사람은 결국 각자의 방식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 사람은 가게 규모를 줄이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부담을 나눴고 다른 한 사람은 과감히 문을 닫고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삶을 재정비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공통적으로 말했다.
더 일찍 현실을 알았더라면 선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분식집이 문제가 아니라 준비 없이 시작한 노후가 문제였다고. 이 이야기는 특정 누군가의 실패담이 아니다. 50대에 시작한 분식집이 왜 잔인하게 느껴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풍경이다. 작은 가게라도 노동의 강도와 책임은 결코 작지 않다. 은퇴 후의 일은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시간과 마음을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분식집 앞에서 김이 오르는 냄비를 바라보며 그는 이제야 알게 됐다. 노후의 일은 쉬워 보이는 것보다 오래 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늦었지만 분명했다. 은퇴 후의 선택은 꿈이 아니라 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분식집이라는 선택은 많은 은퇴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처럼 보인다.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익숙한 음식이라는 점에서 심리적 장벽도 낮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분식집의 구조는 노후 친화적인 일과는 거리가 멀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문제는 노동 강도다. 분식집은 짧은 피크타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는 업종이다. 점심과 저녁 사이에 몇 시간 동안 주문이 몰리고 그 외 시간은 준비와 정리로 채워진다. 이 구조는 젊은 시절에는 감당 가능할지 몰라도 50대 이후의 신체에는 빠르게 부담으로 누적된다.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어도 몇 달이 지나면 관절과 허리와 손목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기 어려워진다. 문제는 이 신호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가게를 열지 않으면 매출이 사라지고 쉬는 날은 곧 손실로 직결된다. 수익 구조 역시 많은 기대와 다르다. 분식은 단가가 낮고 회전율로 버티는 장사다. 재료비 비중이 생각보다 크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부부가 직접 모든 노동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 겉으로 보이는 매출액은 그럴듯해 보여도 임대료와 재료비 공과금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크지 않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이 수익이 생활비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작은 변동에도 심리적 압박이 커진다. 날씨가 나쁜 날 하루 매출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다음 달을 걱정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장사 스트레스가 아니라 노후 전체를 흔드는 불안으로 이어진다. 분식집 창업이 잔인하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회복의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젊은 자영업자는 실패 후 다시 취업하거나 다른 도전을 할 시간이 있지만 은퇴 이후에는 선택지가 제한적이다. 이미 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입한 상태에서 장사를 접는다는 결정은 단순한 폐업이 아니라 인생 계획의 수정이 된다. 이 때문에 많은 은퇴자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버티기를 선택한다. 그러나 이 버팀은 자산보다 건강을 먼저 소모시키는 경우가 많다. 몸이 무너지면 일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고 그 순간 노후의 안전망은 급격히 흔들린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은퇴 후 일의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 수익의 크기보다 지속 가능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몸의 소모보다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분식집은 이러한 기준과 정반대에 서 있는 업종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열어야 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에 즉각 대응해야 하며 쉬는 날에도 마음이 쉬지 못한다. 이는 은퇴 이전의 직장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가혹한 형태일 수 있다.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다는 마음 자체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일이 과거의 노동을 반복하는 구조라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은퇴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은 돈보다 역할의 문제다. 분식집 사장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구매와 관리와 고객 응대와 위생과 회계를 동시에 책임지는 존재다. 이 역할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생각보다 크다. 특히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경우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으면 갈등이 쌓이기 쉽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날의 피로와 불안은 고스란히 관계로 이어진다. 은퇴 후의 일은 가정의 평온을 지켜주는 방향이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제 분식집을 시작하려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일이 5년 뒤에도 가능할지 10년 뒤에도 버틸 수 있을지 말이다. 은퇴 후의 시간은 길고 회복은 느리다. 단기간의 수익이나 주변의 성공담만으로 결정하기에는 위험이 크다. 작은 가게라고 해서 작은 선택은 아니다. 오히려 노후일수록 선택의 무게는 더 무겁다. 이 칼럼의 끝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하다. 은퇴 후의 일은 생계를 위한 수단이기 전에 삶을 지탱하는 구조여야 한다는 점이다. 몸을 갈아 넣어 유지해야 하는 일은 결국 노후의 적이 된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고 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다. 대신 오래 할 수 있는지 마음이 덜 흔들리는지 스스로를 지켜줄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지만 그 시작은 더 단단한 현실 인식 위에 놓여야 한다.
그것이 분식집 앞에서 고개를 숙였던 많은 50대가 뒤늦게 깨달은 공통된 교훈이다.